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앤드 김병관. 마이너스 누적 30만 부 베스트셀러 원작 마이너스 직장인 현실 공감 100% 화제의 네이버 웹툰 베스트셀러인 송희구 작가님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이 현재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이며 단행본으로도 나왔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 다들 아시죠? 히읗. 웹툰으로 보니 더 재밌습니다. 김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인 김 부장님입니다. 2대 8 가르마에 부리부리한 눈, 각진 턱. 딱 보기에도 푸근하고 유한 성격은 아닌 것 같죠? 우리 부장님은요. 1. 대기업 다니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취업준비생인 아들도 본인처럼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정작 아들은 취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통 쪽 일을 하고 싶어 하지요. 김 부장님은 열이 뻗쳤어요. 혈압이 오르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속사포처럼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과외다, 학원이다. 대학교 등록금에 그게 다 얼마야.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하겠다는 게 고작 이깟 장사야. 출처 마이너스 본문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아빠처럼 꼭 대기업에 입사할 거라 믿는다. 2. 자신의 삶이 제일 성공했다고 믿고 있어요. 성공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굳이 따지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아내가 매주는 구찌 넥타이를 메고 출근한답니다. 3. 우리 김 부장님은요. 아파트값이 작년에 비해 3억이나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보는 눈도 탁월하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아파트를 사자고 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김 부장은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출받아서 집 샀다가 가격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 옆 나라 거품 빠지면서 폭락하는 거 못 봤어? 김 부장의 반대에도 아내가 꼿꼿이 밀고 나가 집을 구입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 다 까먹었나 봐요. 아마 김 부장님은 까마귀 고기를 드신 것 같아요. 히읗.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더 좋은 차를 끌거나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을 보면 못 참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루이비통 매장에 갔습니다. 338만 원짜리 가방을 일시불로 구입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김 부장님이 이렇게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회사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회사는 돌아가지 않아.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은 열심히 살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한 이후에도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누구보다 빠르게 오직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그 결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선두를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인정받았고 늘 환대를 받았습니다. 6. 우리 부장님은요. 요즘 것들 을 보면 혈압이 자동적으로 오릅니다. 아니, 직장에 출근했으면 일을 해야지. 지금 모여서 티타임이나 할 때야. 요새 젊은 사람들 위기감이 없어. 어라, 회사 주차장에 외제차가 늘었네. 가만. 저 외제차를 타고 온 사람이 정대리. 나 때는 상사보다 좋은 차를 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출처 마이너스 본문 중에서 이상 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어떤가요? 분명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고요. 근데 왜 자꾸 김 부장을 보면 꼰대라는 단어가 떠오를까요? 히읗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친구는 행색이 초라했지요. 그리고 친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발령이라니. 그것도 지방으로. 이 나이에 승진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발령난 것은 사실상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인가.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기 살 길 찾아야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 꼴난다. 내 말 명심해. 출처 마이너스 본문 중에서 친구는 분명 명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서 커피 마시며 조언까지 해줬는데 김 부장은 그 말을 명심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지요.
히읗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김 부장은 콧방귀 뀌었습니다. 똑같긴 누가 똑같아. 난 진급 누락 없이 한 번에 여기까지 왔는걸. 잘리기는커녕 오히려 내년에 이사로 승진할지도 몰라. 출처 마이너스 본문 중에서 우리 부장님 캐릭터 이해되셨나요? 히읗.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주 안쓰러운 김 부장님 이야기이지요. 유유직장인 현실 공감 100%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원작도 재밌었는데 웹툰으로 보니 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원작도 웹툰도 추천합니다. 김 부장 이야기 앤드 세렌디피티. 미생 이후로 직장인들에게 공감과 재미를 느끼게 해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블로그 이웃에게서 많이 보이고 베스트셀러였던 책이라 관심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도서관에 1~2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대출하여 읽었다. 대출하여 읽으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책 내용이 너무 공감되고 재미있다 보니 1~2권을 너무 빨리 읽어버렸던 것이다. 3권이 없어 대출 못해서 뒷이야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다. 대출 당일 저녁에 1권을 읽고 다음날 아침에 2권을 읽고 근무 끝나자마자 3권이 있는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당일 저녁에 완독하였다. 3권의 책을 이틀에 걸쳐 읽었는데 가독성, 재미, 공감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소설은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 이후에 처음이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꼰대 김 부장, 다재다능한 송 과장, 욜로족 정대리, 신중한 권사원이다. 1권은 김 부장, 2권은 정대리와 권사원, 3권은 송 과장의 이야기로 구성된 소설로 이 소설이 유명한 이유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결코 남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로 한 번씩은 겪어보거나 옆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여서 감정이입이 잘 된다. 팀원이면 차를 사기 전에 나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사한테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1권 P41. 인턴으로 근무하던 때 들었던 이야기다. 광주에 위치한 기업이었는데 광주에 아는 사람이 없어 인턴 배치받자마자 숙소 해결이 시급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차장님이 계셨는데 숙소가 많은 지역을 알려주시고 숙소가 해결된 이후에는 공부하기 힘들지 않냐며 격려해주고 저녁도 사주신 아주 좋은 분이셨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였는데 그 선배들이 차장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후배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4가지가 없다며 후배. 외제차 타이어에 오줌을 쌌다는 것이다. 김 부장의 외제차 이야기에 아직도 부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그 차장님이 생각난다. 정대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욜로족이다. 2권 P24. 내 주위에 정대리 같은 완전히 닮은 사람은 없지만 비슷한 사람은 있다. 시골에 살아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동기 형이다. 학창시절 1시간 이상의 버스를 타고 다녔으며 대학생이 되어서는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다. 자신이 처한 가난을 벗어던지고 싶어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면세점에서 H브랜드 벨트와 V브랜드 가방을 샀는데 명품에 관심이 없던 나는 100만 원이 넘는 벨트 가격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명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어 할까? 비싼 게 좋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U브랜드를 입는다고 해서 명품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H나 B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명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다. 그건 바로 나다. 명품에 대하여, 욜로족에 대하여, 소비하는 삶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정대리. 정대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정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동생이 있다는 것. 그는 결혼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 퇴사하기로 했어요. 2권 P315. 권사원 같은 사람이 회사에 가장 많지 않을까? 직장인들은 사표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사에 애착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두 다 권사원 같은 결정을 하지 못한다. 나는 회사가 맞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내가 회사에서 불만스러운 것이 무엇이며
회사를 나왔을 때 무엇을 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었을 때 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자신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권사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나도 권사원 같은 결정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사표 냈을 때 권사원과 같은 심정이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권사원은 학업을 위한 퇴사였다면 나는 가정을 위한 퇴사였다는 점. 사직서를 제출할 때 내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길이 있었고 그 길이 회사와 맞지 않았기에 사표를 내야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 간다. 권사원 이야기에서 결혼은 빠질 수 없는 스토리다.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서 헤어지라고 응원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핸드폰 게임만 하고 게임에 몇십에서 몇백만 원 쓰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남의 말은 듣지 않은 외통수에 엄마에게 모든 걸 기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남자친구. 내 아이가 만약 이런 아이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말릴 것이다. 그것이 상견례도 끝내고 청첩장을 돌렸다 할지라도 말이다. 권사원의 이야기에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할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잘 들어, 정대리.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두권 P270. 가장 판타지한 인물이자 모든 직장인이 닮고 싶은 송 과장. 재테크 잘해 돈은 많고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상관에게 잘하고 후배들이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 회사원으로 한 번쯤은 꿈꾸어 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 송 과장의 능력치를 한 사람이 몰빵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씩 나누어 보면 송 과장의 매력을 다양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나도 한때는 송 과장처럼 만능인 사람이 되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인간관계 좋고 업무 능력 좋고 책 많이 읽어 아는 지식이 많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있는 현실을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노력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는 포기할 만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 내가 돈을 간절히 원한다면 복권 대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을 택할 것이다. 내가 심심풀이용을 찾는다면 지금 들고 있는 책을 볼 것이다. 어젯밤 꿈에서 황금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7마리 용들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을지라도 나는 이 책과 저 복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단언하건대 성공으로 가는 순간 이동이나 축지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다세권 P300이 송 과장의 성공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직장인들에게 성공 방법은 많지 않다. 정년 이후 또 다른 직장을 위해 자격증을 따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평생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는 대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자 이외의 것을 시도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30년을 회사에 매여 있다 보니 사고가 막히게 되는데 이런 사고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 그래야 정년 이후에도 대박 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단연책이다. 책을 통하여 다양한 성공의 간접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벗어나야 한다. 어쩌면 회사원으로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잘리지 않고 정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각을 벗어날 때까지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월급 루팡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공짜로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은 일하되 회사가 인생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중간 다리쯤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회사에서 생활의 안정성을 얻은 대가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 이후 시간에는 또 다른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자는 것이다. 송 과장의 이야기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돈과 회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심각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서 막막한 회사 생활에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기를 진짜 추천하고 싶다. 김 부장을 아시나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분인데요. 길어도 너무나도 긴 제목이라 말하다 보면 숨이 찹니다. 제대로 말했나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목에 모든 것이 들어있네요. 대한민국 대표 중산층. 아니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김 부장의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는 꼰대였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회사충이었고 변화하지 않는 리더였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한 고집불통이었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처럼 말이죠. 재미나면서도 공감되는, 통쾌하면서도 아픔이 있는 웹툰책.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 부장 이야기 앤드 눈마음. 성공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굳이 따지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p. 11.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이 좁은 땅덩어리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김 부장님은 자존심이 대단하군요. 스스로 성공한 삶이라며 자화자찬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좋은 대학 다니는 아들에게는 돈 많이 벌어오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 부하 직원들에게는 꼰대라고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리얼한 그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니 약간의 의심이 드네요. 동기인 다른 팀장이 들고 온 신상 명품 가방이 자꾸 신경 씁니다. 동기가 이사온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보다 무려 5억이나 비싸다는 말에 충격을 받네요. 학창시절 땡땡이 치던 친구가 건물주가 되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김 부장,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괜찮으신 거겠죠? 자네는 팀의 리더지, 더 이상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리더의 역할은 팀원을 이끄는 거야.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구성원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이지. p. 214. 회사는 냉정하네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충성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어느 것보다 회사를 최우선으로 일했기에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리더라는 역할은 이해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본사에서 공장으로 보직 이동. 그리고 결국 희망퇴직. 김 부장의 미래는, 김 부장의 자존심은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사장님이 되겠다고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고요?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꼰대 김 부장. 이미 소설로 많은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렇게 웹툰책으로 만나니 또 새롭네요. 상상했던 인물들과 사건들이 생생하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때론 코믹하고 때로는 사실적인 그림체도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김 부장의 회사 생활이 마무리된 한 권. 두 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직장인 다니는,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100%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난 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소설이 부담된다면 웹툰으로. 조만간 드라마도 방영한다고 하니 미리 만나보시면 어떨까요?